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는 사정인데 네. 그동안에 답답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좀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모닝벨을 시청하시면서 상당히 좀 좋은 네. 그런 결과를 상당히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래두기가 좀 완화된 만큼, 아니 전면 해제가 된 만큼 여러분들 더욱더 좀 알찬 시간 보내시고요. 아침은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해주시면서 자, 수요일, 목요일은요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찬 정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뉴욕 증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세계 경제 세계은행에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IMF에서도 역시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4에서 0.8 하락한 3.6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한 3.6으로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어떤 세계은행에 이어서 IMF마저도 글로벌 세계 경쟁률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우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의 급등 이런 점들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에 따른 우려감이거든요. 특히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도 더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도 올해 내년까지도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실질적인 이런 금리 인상 스탠스를 높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점들도 상당히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고 있는데 네. 물가 우려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전일의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일 시장이 어쩌면 향후에 네. 어떤 그 금년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점들을 하루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은행에 이어서 IMF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IMF 세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하향 조정한 이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런 좀 리스크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을 3.6% 이제 대폭 하향 조정한 이런 모습 속에 또 물가 상승률이 또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IMF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내전 전 세계의 공급 부족을 악화시키고 또 식량과 연료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적학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다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좀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함께 보시면요. 뉴욕 증시는 반면에 이러한 좀 악재 속에서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자, 유럽 증시는 반대로 좀 하락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또 아시아 증시는 또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 떨어진 반면에 이제 뭐 홍콩 지수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는 좀 오른 그런 증시였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악재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전일 주가를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세계은행 그리고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내년까지 계속 하향 조정했는데 왜 주가는 상승했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악재들,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보는 눈들은 이런 악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연말에 갈수록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오랜 데이터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주목하겠다는 어떤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내용이 아닌 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어졌던 어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에 대한 중단, 이에 따라서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족,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일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서도 일부 한 부분들 중고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았지만 오히려 한 부분들 중고차 가격 하락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은 물가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물가도 곧 안정되겠네. 그럼 하반기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해석들이 이미 나왔고요. 특히 전일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정 이슈들 이미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 물가는 이미 높아졌는데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는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는 요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정 요인들을 감안해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어떤 견조한 미국 S&P 500 지수에 대한 강한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좀 성장성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나는 저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옮겨간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실적 펀더멘털이 좋은 이런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 부분들이 어쩌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되는 주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목할 점들은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악재 해결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과거를 토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또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 매니저님 말씀처럼 주가의 등락보다도 어떤 종목이 더욱더 오래 갈 수 있을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와 식품 가격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요. 좀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미 이전부터 어떤 공급망 우려에 대한 가능성, 이런 내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우려가 됐는데 세계에서 어떤 2위 가장 큰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가장 큰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이 두 부분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 가동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너지, 식품, 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오히려 기업 실적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지금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 이 부분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상승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종목에 주목하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포커스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런 이유는요. 아무래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이런 좀 스탠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금 분석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좀 이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좀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지금 러시아, 미국 두 축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인데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 말씀드린 어떤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곡창지대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부분들. 그렇다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저소득 국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를 대변하는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주가는 상승했는데 유럽이라든가 일부 아시아 증시가 왜 약했을까?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미국 쪽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저소득 국가이다. 이런 점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 에너지와 어떤 곡물 이런 부분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들, 특히 이런 쪽에서 어떤 원재료를 들여와서 수출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 기반을 탄탄히 다진 이런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 오히려 상당히 힘든 국면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시장을 계속 보는 그런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은요, 아무래도 저소득 국가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요. 한국 성장률 전망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대,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이미 IMF라든가 세계 성장률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마저도 이제 경제 성장률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을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한편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성장률이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으나 저성장으로 간다.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런 경제적인 펀더멘탈로 봐서는 상승은 하겠으나 2년 전에 그런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힘들겠구나라는 점을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보시고 네.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런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매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키 스탠스는 이런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들을 물가가 진정돼야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게 되면 주가는 어떤 상승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매매를 임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키포인트는 러시아 사태의 이제 문제 해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매파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5월 달에 50bp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할 정도인데 이제는 75bp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봐서는 이 부분들 때문에 전일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이사 쪽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은 얘기로 따진다면 네. 계속 50bp 인상을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떨어지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이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정책이 나온다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건가 이런 점도 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견딘다면 금리 인상을 크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만약에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맞물려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무래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 관련해서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연방 법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드디어 이제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서 네.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도 대중교통에 이어서 이제 항공기 탑승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 축, 과연 지금의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맞아요.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고점을 상당히 높았고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폐기 그리고 항공기 탑승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폐기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전일 미국의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과 함께 특히 어떤 델타 항공에 의해서 항공기 관련주 그다음에 라스샌더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일부 여행, 호텔,
심지어는 어떤 월트 디즈니 같은 레저 업종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그동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수익이 났을 텐데 그동안에 2년 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적적폭이 크게 증가했던 이런 네.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 폐기와 함께 서서히 이제 거쳐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 네. 수익이 다변화 될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경제재개 관련주인 항공이라든가 호텔, 카지노 그리고 월트 디즈니 같은 레저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한 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재개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도 과연 시장에서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들이 어떤 이런 전일 어떤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시장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지처럼 미국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스크 전면 해지까지 이렇게 좀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 섹터들과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앞서 조금 살펴주셨는데 미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포커스는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전체적인 내용들 좀 전에 보셨겠지만 어떤 네. 세계 경제 성장률, IMF의 글로벌 성장률 둔화, 여기에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네. 어떤 블러드 총재도 75bp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는 암울하고 상당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러시아 문제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만 잡히게 되면 이제 비록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 쪽에서 70을 올려야 된다. 금년 내내 50을 올려야 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잡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스탠스를 지금은 그렇지만 천천히 가져가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는 관심은 실적에 대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포커스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전일 주목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일 시장의 한 페이지가 올 금년 시장을 어쩌면 시장이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본격적인 이제 대형 기술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성장률도 지금 나오는 현재까지는 어떤 70%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 과연 테슬라, 애플 이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어느 정도가 집중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금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 집중을 하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실적에 아무래도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미 증시도 이 이유 때문에 여러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의 요인들이 대부분 시장에 반영됐다는 이런 평가 속에 그동안 하락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완화됐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개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증시, 한국 증시 좀 복귀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전망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향들을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일 미국의 반도체 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이 부분들 때문에 전일에 모처럼 만에 그동안의 추락을 거듭했던 네.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일 모처럼 만에 매수로 돌아왔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복귀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일 미국의 시장들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최근에 어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탈피,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그널,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모처럼만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그동안에 추락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일부 호텔을 비롯한 여행,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저점 매수 가능성, 이런 점들, 그리고 실적 기자가 예상되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관심 기대, 이런 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더라도 특히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 기원,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한쪽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두 축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점들을 스탠스를 잡아가면서 시장을 관심 있게 상당히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거래일 만에 좀 순매수세를 돌아온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됐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까지 좀 보여줬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나올 종목, 또 이제 코로나로 좀 눌려있던 종목들에 다시 좀 활기를 띠는 이런 모습까지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